차렷. 네. 반갑습니다. 예. (20장) 처음 제가 해야 됩니까? 전공구인데요. 제가 해야겠네. 이게 우리가 앞에 장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제가 기억하시라고 제일 마지막 구절을 여기 같이 담아 놨습니다. 네. 그 마지막 구절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치국, 국가 다스리는 걸로 연결이 됐죠. 네. 그죠? 네. 그 국가 다스리는 것 이야기하기 전에 뭘 이야기했습니까? 귀신 이야기하고 부모 섬기는 거 이야기하고 제사 지내는 거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효라고 할 수 있죠. 효. 그러니까 그 국가 또는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효를 이야기를 했고요. 효를 이야기를 해서 마지막 종결시킨 구절이 교사의 예 밟고 뭐 어쨌든 제사 이야기로 종결이 되죠. 교사라고 하는 거는 하늘신, 땅신, 그죠? 그 다음에 채상이라고 하는 거는 조상신, 그죠? 그 두 개로 그 효라고 하는 구절을 종결시키면서 그걸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치국, 국가 운영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의 기반이 되는 효라고 하는 것의 최종 도달점은 결국 국가 운영하고 연결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십시오. 그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들어가면 왜 그 다음 구절이 예공문정, 예공이 정에 대해서 물었다. 정이라고 하는 건 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표현대로 하면 국가 운영 정도의 그 용어로 아마 대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자왈, 문왕지정, 포제방책. 문무지정, 포제방책. 문왕과 무왕의 정은 방책에 퍼져 있다. 포는 퍼져 있다. 방책하면 요즘 뭐 표현대로 하면 체계. 이 방자는, 방자도 참 이게 의미가 뭔지 사실 갑골문이나 이런 걸 봐도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이 방자의 의미를 그 허신이 만든 설문회자에 보면 이 방자의 의미 이렇게 돼. 배들을 묶어 놓은 거. 나무로 만든 배들을 이렇게 쭉 요 두 개를 연결시켜 놓은 게 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거가 뭔지를 모릅니다. 배? 그럼 배. 천? 예, 네. 강에 떠 있는 배 두 개를 그래요? 묶어 놓은 거. 보트. 천이 아니고. 그래서 요것들은 나무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무들을 이렇게 쭉 묶어서 엮어 놓은 게 옛날 책입니다. 나무들이나 대나무. 네. 그래서 방은 나무들을 이렇게 쭉 엮어 놓은 책을 의미하고 책은 대나무 조각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 보통 죽간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둘둘 말아 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방책이라고 하는 게 두 글자가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책에 퍼져 있다. 정도의 의미인데,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글자가 정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이 글자 그냥 번역할 때 정치라고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왕과 무왕의 정치는 책에 다 퍼져 있다, 이리저리 다 분포되어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이 정이라는 글자가 우리 정치하면 정치가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알고 좀 정치하면 떠오르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국가 운영 뭐 이렇게 이 글자를 번역하기도 그렇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거? 나라 다스리는 거 어떻게 다스립니까?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뭡니까? 임금이 그 밑에 사람들을 잘 부려서
이 사람 부려서. 또 아래를 잘 부려서 예.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아래까지 내려가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좀 맞다. 그게 사실 정이고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치자 이렇게 붙으면 정을 해서 안정시키는 거잖아요. 이 정이라는 글자는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정자 용례들이 있습니다. 뭐 정부도 저 정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정치도 저 정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직 중에 정무직 뭐 이런 거 할 때 저 정자를 씁니다. 정치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정치인이 하는 일은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국회의원이 정치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대통령 이런 사람이 뭐 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대통령도 법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정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 정이라는 글자는 명령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게 뭡니까? 법이 제대로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를 감시하죠. 감찰하죠. 그죠? 이 정이라는 글자는 명령을 제정하고 그 명령이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를 감찰하는 활동 자체를 이 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명령 내리고 명령의 시행을 감찰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람을, 왕이 직접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선발하는 것, 그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명령과 감찰과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 이게 고대에서 말하는 정이라는 글자가 담고 있는 함입니다. 우리나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뭐 너무 정치 이런 용어들을 계속 사용을 해서 그 나라 다스리는 게 뭐지라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잘 이렇게 안 잡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이 글자가 이게 원래 글자가 바르게 하답니다. 바를 정자에다가 이거 그 다음은 요런 요렇게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거. 매를 들고 때리는 그런 형상인데 사람들을 바르게 가게 옆에서 이렇게 체벌을 가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정자 어떤 경우에는 전쟁하는 것도 정이라고 합니다. 고대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 군주가 제대로 백성들을 관리할 때 무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제거하는 행위를 정이라고 했습니다. 딱 맞잖아요. 그죠?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르게 가라고 매들고 있는 거랑 옆 나라가 제대로 못 다스리니까 그 나라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들고 군대를 동원해서 들어가서 처리하는 거 비슷한 어떤 그런 용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정자에 많은 경우에 이 정자는 요 명령령자를 써서 정령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여지가 많습니다. 요즘 표현대로 하면 행정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아니면 관리들이 어떤 그걸 하라고 지시 내리는 게 정령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정자를 저런 의미로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 그 문무지정 포제방책도 문왕과 무왕의 정치가 정치의 흔적들이 곳곳에 퍼져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들이 시행했던 정치적 명령들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봐야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들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래 구절도 보면 기인존적 기정거, 기인망적 기정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기인, 여기서 기자는 문무겠죠. 그죠? 문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문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시행했던 행정명령들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그죠? 기인망, 문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죠? 기정식, 그들이 했던 이런 행정명령들 이런 것들은 시행되지 않는다. 시행을 멈추는 게 식입니다. 활동을 하는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그거고요. 그 작동을 멈춰버리는 게 식입니다. 우리 표현대로 하면 쉰다, 식자를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뭐 선풍기 돌아가다가 선풍기 멈춰버리는 것도 이런 것도 식이고, 제도가 시행되다가 시행 안 되는 것도 식이고, 그러니까 정치적 명령 또는 정령 뭐 이런 것들은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작동을 하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 작동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뭐 그래서 그 밑에 고위정제인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줄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세 번째 줄이 사실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구절이어가지고 밑에부터 먼저 합시다. 그러므로 위정, 행정명령 뭐 이렇게 하든 아니면 뭐 명령 이렇게 번역을 하든, 그죠? 정령이, 위는 뭐 여기 시행되다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죠. 정령이 시행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 그걸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는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 다음 치인, 이신, 수신이도, 수도이인. 치인, 사람을, 이건 뭐 치자는 여기 채택하다 정도로 하면 되니까 등용하는 겁니다. 뽑아 올리는 겁니다. 그거는 이 신을 통상은 자기 자신으로 번역합니다. 진짜 1인칭으로 봅니다. 사람을 뽑는 그 사람이 뽑을 수 있는 자질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는다. 지인, 이신 됐습니까? 그 신자가 인칭하는 것은 네. 나에 대한 신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건지. 전통적으로는 자기 자신입니다. 뽑는 사람. 치하는 주체. 뭐 이 글자만으로 보면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 됨됨이를 따져서 뽑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전통적으로 이 신은 그 뽑는 사람 자신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뽑는다. 시인, 수신이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만들려면 도를 갖고 그렇게 만든다. 수도이인, 그런 도를 정비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도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구조가 그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인에서부터 출발해서 도로 가고요, 도에서 수신, 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구절 볼 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첫 구절에서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떨어지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떨어지면 도가 아니다. 그죠? 그리고 논어 같은 구절에 보면 사람은 도를 넓힐 수 있지만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은 아니다. 도와 사람. 여기서는 지금 사람이 아니고 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사실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요 아래 구절에 보면 인자, 인야 이렇게 돼 있죠. 이 경우에 이거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야라고 할 때 이 인은 뭐 수로가 돼야 되니까 사람답다 정도로 번역하면 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답게 되는 것, 사람이 사람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갖추는 게 인이다. 그러면 수도이인이라고 하는 걸 저런 것과 연결시켜서 한번 이해를 해 보십시오. 도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도라는 게 어떤 형태로 정비되고 뭐 넓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하면 사람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도도 달라질 수 있죠. 사람이 도를 넓히는 거지 도가 사람을 넓히는 건 아니다. 그럼 말하고 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벗어나면 그건 도가 아니다. 우리 대학 첫 구절에, 중용 첫 구절에 나왔던 거, 도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않는다. 도가 사람을 벗어나면 그건 도가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디 갔어? 수도이인이라고 하는 구절을 저것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인을 사람답다 정도로 번역을 하고요. 길이 정비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하느냐 하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그건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됐습니까? 그죠? 그럼 도가 정비되는 것은 사람답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도를 어떻게 정비를 하느냐, 그거는 이렇게 정비될 수도 있고 저렇게 정비될 수 있는데 그 원칙은 그 도를 정비하는 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쪽으로 정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도를 정비하고 나서 그 도를 따라서 자기 자신이 정비가 되는 거죠. 그 도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이 정비되는 겁니다. 수신이도. 그죠? 그 두 개의 관계, 수신이도, 수도이인이라고 하는 거. 한 번 더 아까 여쭤봤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등용할 때 예. 내가 소위 수신이 돼야만이 사람을 제대로 등용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봤습니다. 결국 정치가 사람한테 달려 있으니까 예. 그 사람이 소위 수신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그것도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 수신이 된 사람을 뽑으려면 자기가 수신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상치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관점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뽑는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밑에 사람이 나의 지도자를 뽑는다는 관점?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을 뽑는다라는 게 주관점이겠죠. 네. 꼭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맡길 사람을 뽑는 건 위에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요 이야기 맞습니다. 일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이 사람을 뽑을 때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제일 큰 원칙이고, 근데 따지고 보면 이거 어떻게 뽑을 겁니까?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아는 겁니까? 요즘, 사람이 볼 줄 알아야지. 예, 이 사람이 볼 줄 알아야죠.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그거를 여기다 갖다 댄 겁니다. 요렇게 돼야만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다. 아니 그게 꼭 연결이 되나요? 꼭 내가 수신된 사람만이 수신된 사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뭐 뽑을 수는 있겠죠. 그걸 뭐 절대적인 그거 수신은 안 됐더라도 사람을 보는 안목과 지혜만 있더라면 수신된 사람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은 조금 예외적일 것 같아요. 대체로 우리가 이건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갖추어진 사람을 보는 게 더 쉽지,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갖추어진 사람을 발견한다는 거는 조금은 퍼센트가 약한 일일 것 같거든요. 그 반대 경우를 한번
경우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수신이 안 된 사람이 수신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경우. 가령 뭐 전두환 때도 음. 우리 전두환이가 수신된 사람은 분명히 아닌데 꽤 괜찮은 관료들을 많이 뽑았을 거예요. 수신된 관료로 말하기는 뭐 단장에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근데 이럴 수 있죠. 전두환이고 이 사람이 수신된 사람이라 뽑는다는 거를 이분이 뽑는 게 아니고 그 측근들이 뽑을 수 있죠. 그참 그러니까 뽑는 걸 인가하는 건 결국은 그렇게 하세요. 여기 있는데. 근데 그건 좀 예외적인 거. 효율을 따진다면 요즘 같은 선발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요즘 사람을 선발하는 기본적으로 효율의 문제고 시험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능력을 갖춘 것고 이렇게 테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제대로 기인 뭐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런 뭐 효율, 능력 뭐 이런 것과 그 요즘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그게 적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더 드세요? 수신되지 가능- 않은 사람이 수신된 사람을 고를 확률이 더 높다고 보세요? 아니 수신되지 않은 사람보다는 수신된 사람이 수신된 사람을 또 알아보는 항목이 더 있을 수 있겠죠. 네. 근데 꼭 그게 필연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아니라 그래서 비록 수신이 안 됐더라도 이런 시각으로 좋은 사람을 골라야만이 결국 정치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수신된 사람이든 아니든 이 구조를 보고서 수신된 사람을 열심히 뽑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식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럴 경우에 만약 그렇게 하려면 치인 이신 할 때 신자를 그냥 그 사람 뽑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보면 좀 더 그게 가깝게 되겠죠. 그 사람 뽑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고 뽑는다. 근데 그 제대로 된 게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게 자기이기 때문에 못난 사람도 잘난 사람인 건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럴까요? 못난 사람. 물론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못난 사람은 따라가요. 자, 일단 그거는 그러고 일단 가고요. 인도 민정 지도 민수 세 번째 구절 부정야자 포로야. 이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줄을 많이 찾아봐도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이 민자는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뭐 민감하다 정도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애쓴다, 노력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민감하다라는 의미를 뭐 여기에 반영을 하면 이게 이제 민감하다는 주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구절을 풀 때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행정, 명령 거기에 민감하다. 땅이 식물을 길러내는 도는 거기에 어떤 식물이 심겨 있는가 거기에 민감하다. 부정야자 포로야. 포로도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한 가지는 갈대, 부들과 갈대라는 의미고요. 한 가지는 나나니벌이라고 하는 그 곤충으로 해석을 하는데 일단 부들과 갈대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때는 정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갈대다. 빨리 자라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그 민자를 민감하다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그죠? 그 땅의 영향에 따라서 또는 이 정치의 영향에 따라서 빨리 성장하는 그런 갈대와 부들이다.
정도로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나니 벌로 번역할 때는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거는 나나니 벌이 갖고 있는 의미는 변화라고 하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도 뭐 설명이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제가 뒷장 부분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익의 성어사설에 나와 있는 그 나나니 벌과 관련되어 있는 구절을 이렇게 뽑아봤는데 이건 뭐 전체적으로 나중에 보시고요. 이 나나니 벌은 이렇게 유충이 있으면 다른 데서 이 애벌레를 물고 와가지고 요 안에 쏙 집어 넣으면 요 안에서 막 안에 그 벌레들을 먹고 벌 아니던 놈이 벌로 태어난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유충을 물어다 이 안에 집어 넣었는데 그렇게 먹이를 주고 계속 이렇게 키우면 이 안에서 벌이 돼서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 나나니 벌이 상징하는 거는 변화되는 것. 요걸 집어넣어서 키웠더니 요게 빠져나온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주석에 따르면 그 과라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과라가 이 나나니 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어떤 구절은 이걸 조개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장자나 동양의 고대 서적을 보면 조개도 변화를 상징하는 동물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참새가 물에 들어가면, 참새가 아니고 어떤 새가 물에 들어가면 조개가 된다. 네? 뭐가 들어가요? 참? 뭐 학이라고 합시다. 학이라는 새가 있는데 이 학은 물에 들어가면 조개가 된다. 나중에 조개가 학으로 변한다. 이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개가 맞나요? 예, 대합조개. 대합조개. 그리고 이런 그것도 있습니다. 우리 회오리 바람 있잖아요. 사막에 보는 그 회오리 바람. 그 회오리 바람도 이 조개가 변해서 생겨나온 거다. 신기루 이런 것도 조개가 변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조개라고 하는 요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요 나나니 벌 과라도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변하기 쉬운 것, 잘 변하는 것. 저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나나니 벌이에요? 아니면은 나오는 게 나나니 벌이죠. 걔가? 예. 나나니 벌 어미가 다른 데서 애벌레를 물고 와서 여기 집어 넣으면 그리고 가는 거죠, 저희? 예, 아니요. 얘는 계속 먹이해서 키우는 거죠. 키워요? 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요 집어넣었던 요거를 깨 부수고 흙덩어리 이런 걸 깨 부수고 여기서 나나니 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레가 들어가서 나나니 별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걸 설명해 놓은 걸 여기 저도 조금 뭐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 명령이라는 벌레, 명령은 원래 똥 치는데 먹는 애벌레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걸 물어다가 톡 집어넣고 키우면 그 속에서 벌이 돼서 나오는 것. 그래서 보료를 식물로 보면 빨리빨리 성장하는 것. 그죠?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나나니 벌로 보면 변화하기 쉬운 것.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해주면 저렇게 변하는 것. 그런 걸로 봅니다.
그 부정야자 포로야라고 할 때 정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구절, 두 번째 구절하고 네 번째 구절은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되는데 세 번째 구절은 조금 애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해석도 사실 여러 그 버전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인도, 민정, 지도, 민수 이거는 어디서 어디서 아마 인용한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것의 실효성 또는 그게 제대로 시행되는 데는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구절에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있어야만 그 정령도 제대로 시행이 되고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뭐 전체적인 취지에서 세 번째 구절도 이해를 하시면 어느 정도는 뭐 정확한 의미는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역을 읽고 뭐 주석을 봐도 그렇습니다.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기억하실 거는 뭐 민정, 민수할 때 이 민자가 아주 생각하나 어떻게 하면 좀 쉬워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기가 좋으면 나무가 잘 자라고 지기가 안 좋으면 나무가 뭐 낮게 자란다든지 잘 못 자라듯이 예. 사람이 가는 길이 사람들이 제대로 길을 가면 정치가 잘 되고 예? 사람이 인도를 제대로 못 지키고 뭐 또 인도가 좀 제대로 제대로 하여튼 수행을 못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치도 그만큼 안 좋아진다 이런 뜻으로 좀 쉽게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은 정치에 민감하게 적용된다. 드러난다. 정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드러난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치를 제대로 하면 사람들이 제대로 사는 겁니까? 아니, 인도가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은 정치를 통해서 드러난다. 예. 그래서 인도를 뒤에 나오는 것들이 다 인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뒤에 나오는 것? 돈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면 정치가 바르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되나요? 보통은 정이 인도를 좌지우지하는 것일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요?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게 제시가 되는 것. 그쪽이 더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그 순서를 바꿨다. 예.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제대로 되면 정치가 제대로 된다. 그래서 위정이 재임인 게 정치란 게 사람에 달려 있다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 그때는 이는 정치하는 사람이죠. 네, 그런데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그 의미가 사람들이 다 도를 지키면 결국은 정치로 제대로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걸어가야 될 인도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은 정치한 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다. 자기 길을 사람들의 길을 잘 지키기만 해도 저절로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뒷부분하고 연결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혹시?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두 번째 구절하고 세 번째 구절, 그 2, 3, 4 그쪽도 그렇게 연결을 시켰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정치를 보니까 정치에 대한 내용은 결국 안 나오고 다 사람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이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이 포롱인들은 부류가 갈대기는
뭐 나란히 버리든 결국은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드러나는 현상. 그러니까 어떤 포로 부들가 갈 때라면 땅의 기운에 의해서 부들가 갈 때가 그 땅의 기운이 그 표현된다는 거죠. 그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인도에 의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난 아무래도 그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서 예. 정이 사람의 길을 제시해주고 사람을 그렇죠. 변화시키고 이런 그런 보는 시각보다 여기서는 사람이 자기 길을 자기 도리를 잘 지키고 뭐 그 예를 지키고 윤리를 잘 지키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 사람이 있으면 정이 되고 사람이 없으면 정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살기만 하면 정은 된다. 예. 그런 세계관 그런 가치관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쩌면은 그게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뒷구절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검토가 지금 필요하긴 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선생님 그 두 번째 줄에서 예. 그 문무지정, 호재 방책, 다음에 기인존, 뭐 기인망할 때 여기서의 그 인이나 예. 인을 꼭 문왕과 무왕으로 봐야 되나요? 그런 사람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것에 적합한 사람, 예. 그 정도의 의미입니다. 네. 밑에 인하고 그 두 사람은 아니고 예, 꼭 그 사람일 아니어도,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이 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되어 있는 정이 실행되려면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문무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두 번째 것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문무지정도 마찬가지인 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결국 이걸 행정명령 이런 의미보다는 저는 그 어떤 정치라는 거 바르게 하는 어떤 행위라 어떤 명령 행동 또는 체제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체제가 작동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 기도 민정을 저 체제에 맞추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문무와 같은 사람이 걸었던 길 그것은 정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 그렇게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영이 빠르기 때문에 포로처럼 빨리 확 드러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란히 별처럼 확 바뀌기도 한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명쾌하게 설명 못하겠지만 예. 그런 식의 해석이 조금 되지 않을까. 뒷부분하고 한번 이어봅시다. 일단 그죠? 자, 인자, 이냐, 친친, 위대, 의자, 의야, 조년, 위대, 친친지, 조년지 등, 예, 소생약. 요건 뭐 또 간단한, 요건 또 달라게 하나 이어지긴 하지만, 그죠? 다른, 한 단계 넘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앞에 이야기했듯이, 이는 사람다움이다. 그죠? 여기 뭐, 인자, 이냐라고 할 때, 이 두 번째 인자는, 일단은 뭐함이 되던 수로입니다, 수로. 구조가. 그죠?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이다 뭐 이렇게 가도 되고요. 사람이다 이렇게 가면 뭐 조금 의미가 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사람답게 되는 것 뭐 이 정도로 번역하면 의미가 어느 정도 명확하죠. 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다.
그 정도.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다. 그 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친친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것, 그것이 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대자는.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번역이 가능한 거죠. 그죠? 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함이다. 존현위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 그게 그 의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다. 능력 있는 사람을 능력 있게 대우해 주는 것. 그게 존현입니다. 높여주는 것. 친친지쇠. 친친, 가까운 사람들을 가까운 사람으로 대하는 그 것들이 차등 지어지는 것, 줄여들어가는 것. 쇠는 줄어들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로 대하는 것,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로 대하는 것, 삼촌을 삼촌으로 대하는 것, 조카를 조카로 대하는 것, 육촌을 육촌으로 대하는 것. 이게 다 친친입니다. 넓은 범위에 보면. 그죠? 그럼 아버지하고 나와의 관계와 육촌 형제와 나와의 관계는 이렇게 줄어들겠죠, 관계가. 존현지 등.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도 여러 청차가 있겠죠. 능력이 뭐 산만한 사람도 있고 능력이 하늘만한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의 등급, 등은 뭐 나뉘어짐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얘가 생겨난 뭐 근원이다. 소자는 뭐 곧 뭐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구절까지도 앞에 부분을 해석과는 뭐 어느 정도는 배치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하위 불획 호상 민 불가덕이 치의. 앞에 우리 몇 번 나왔지만 가득기 뭐 이런 것들 다 보조동사입니다. 여기까지가 다 보조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는 가끔씩 요거랑 같이 쓰기도 하고요. 가득이, 가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다 보조사로 보면, 요 동사 요거밖에 안 와. 뭐, 안정되게 된다, 다스려지게 된다, 뭐, 있자니까, 그죠? 제하위.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이 불액호상,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획은 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임을 받지 못하면 이 정도로 번역하는데 그거 괜찮습니다. 민불가득이치. 백성들은 다 안정되어지지 않는다. 또는 뭐 다스려지지 않는다. 고 군자 불가이 불수신. 그러므로 통치계층의 사람들은 불수신, 불가이, 이거 다 보조동사니까, 그죠? 자기 자신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수신 불가이 불사친. 자기 자신을 정비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고려한다면, 생각한다면, 사친, 친족들을 섬기는 것 또는 아버지를 모시는 걸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논리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신하고 사친을 바로 연결시키는 거. 그럼 쭉 이어집니다. 사친, 뭐, 아버지를 모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런 걸 고려한다면, 불가이부지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사지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걸 생각해 본다면
하늘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확장이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그걸 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뭐 이게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을지 뭐 뒤에서부터 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천에서 지인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사친. 아이고 진짜. 사친으로 오고 여기서 수신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되고 그 다음 이게 되고 이게 되는데 순서대로 따지면 여기로 가죠. 수신하려면 사친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이 논리는 저도 참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명확하게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자기 몸을 가다듬는 것, 자기 몸을 가다듬는 것하고 아버지를 제대로 잘 모시는 것하고가 이 사람들은 연결을 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친은 꼭 아버지라고만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요. 친족, 부모님 다 가능합니다.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이게 형제끼리 친구끼리 친한 거 친구할 때 저 친은 조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친자는 혈족입니다. 혈족. 아버지.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에서 가장 기본 관계는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예. 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연결해 가는 거 아닌가요? 그 수신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 지금 중용 배우고 있잖아요. 수신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효라고 말씀드렸고 그것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이해하면 어느 정도는 맥락이 이어집니다. 그죠?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는 게 다른데 그렇게 뭐 나오거나 이런 걸 제가 별로 못 봐가지고 여기도 아마 중용 이 효라고 하는 게 앞에 우리 저번 시간에 읽었던 그 제사 효 그것에서부터 국가 운영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 틀에서 보면 납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일상에서 지켜야 할 그리고 지속될 수 있는 그것 중용이 요구하는 것 중과 용이 요구하는 그것이 가장 큰 기반이 되는 거니까 요게 돼야 요게 된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설득력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 관계에서 또 요렇게 가잖아요. 요게 되려면 요게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또 그 관계에 설명하기는 또 좀 쉽지가 않아서 사친하는 것과 진 어떤 의미에서는 요게 확장이 되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혈족 관계 내에 있는 사람들과 상대하는 것, 그 원칙하고 그 혈족 관계를 벗어난 다른 사람들을 하고 상대하는 원칙은 내가 혈족 관계를 상대하는 원칙이 확장된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건 확장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이제 맞물러 가는 거니까 천원 또는 뭐 시작점으로 가니까 이렇게 가는 관계는 확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오는 관계는 이게 기본이 돼야 이게 되는 거고. 어떻습니까? 이게 뭐 구절을 그냥 이렇게 풀이하고 하는 거는 웬만큼은 되는데 이게 이 관계들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는 저도 쉽지가 않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뭐 부드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일단 뭐 그 첫 번째 구절은 그렇게 종결이 됩니다. 네. 첫 번째 구절 우리 조금
보고 오셨는데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못 보고 왔어요. 아, 못 보고 오셨습니까? 그럼 다음 거 준비해 주세요. 또 통지를 이게 첫 번째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보통 뭐 글자가 어렵다기보다는 요 안에 들어있는 구절들 상호관계가 좀 부드럽게 이렇게 풀려져 나와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걸 부드럽게 풀어내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관계들 한번 아니요. 의외로 저는 이게 좀 쉽게 다가와졌어요. 이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선생님은 좀 깊이 있게 뭘 파악을 하시려고 해서 그러시나 본데요. 저는 그냥 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고대에는 가장 기본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그 효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때 그렇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고 하는 건 어. 아버지를 모신다는 거에 정말 편안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 말고 그 친족 말고 그 옆에 사람에게 이제 확장.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정말 가장 큰 하늘까지도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구나, 그게 자기를 다스리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확장이 됐어요. 이렇게 확장되는 거. 근데 저건 뭘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부모님을 편하게 모시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인. 이 방향을 굳이 수신. 이 지금 그러니까 이 거꾸로 이렇게 지인 뭐 지천 지인 사친 수신인데 해석을 예. 그냥 앞으로 바로 해석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한번 해봐 주십시오. 나도 그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신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수신을 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예. 바로 사친할 수밖에 없게 되고, 약간 이렇게 해석할 수신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사친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아. 그래서 또 사친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사친이 된 사람은 부지인할 수 없게 되고, 아, 방향을 그렇게 보자. 예. 그래서 사람을 알게 된다면 천하를 모를 수 없게 되고, 그렇게 확장이 된다.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해석해도 혹시 그러니까 불과 이를 어떻게 보냐가 문제인데, 예, 예. 그걸 저도 동일하게 보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지천해야 뭐 지인하고 지인해야 사친하고 사친해야 수신한다 이런 식의 논리 관계는 아니고요. 예. 어쨌든 심리적인 관계에서 수신에 대해 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사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 사친에 대해 생각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지인에 대해서 절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식의 어떤 심리적 관계 아닌가. 이렇게 요거죠. 요렇게 가는 거죠. 결국은. 문장들이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앞선 건지 요게 앞선 건지 양쪽이 다 가능하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랑 거꾸로 본 이유가 제하위 불액호상 민부덕이치의 이 구절이 있어서 그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하위 불액호상이라고 하는 것과 민불가덕이치는 어떻습니까? 제하위 뭐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에게 신뢰받지 못하면 백성들은 다스려지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수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수신이 되면 회코상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민가덕이치가 되는 걸로 이 구절을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지금 뒤에 게 되면 앞에 게 되는 걸로 밑에 문장까지 다 봤는데, 그러니까 군자 불가의 불수신까지가 그런 의미고요. 예. 그럼 이제 따로 보자. 수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개념이 점점 확장돼 나와. 예. 나누어서 생각한다. 그것도 제가 보고 이렇게 어느 정도는 확정을 하고 오는데도 항상 이렇습니다.
그 표현이 참 어떤 면에서 정확한 것 같아요. 사수신. 사수신. 수신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확장이 된다. 예, 이런 식의 어떤 사고 과정을 보여준 게 아닐까. 이 문장 그 자체로. 사친하지 않을 수 없다. 내 몸. 아,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해석하신 대로 해도 밑에가 맞지 않나요? 밑에 사람이 먼저 윗사람의 그거를 획득을 얻어야 되는 거니까 신임을 결국은 자식들이 부모를 사친을 해야 네. 부모로부터 사실은 그런 자식으로서 신임을 얻는 그런 접근 방법은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같은 논리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기 제하위 부획 호상이라고 하는 게 예. 하가 있고 상이 있는데 상이 아래를 이렇게 어루만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 여기 구조상으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으로부터 예. 신임을 얻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밑에 사람이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여기에 수신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결국 내 밑에 있는 뭐 자식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인정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구조가 같은 거 밑에서부터 점점 위로 올라가는 주변으로 확대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되거든요. 수신을 생각해 보면 사친해서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까지 간다. 네네네. 예. 그것도 한번 다시 예. 결국 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 나로부터 출발을 해서 부모의 좀 신임을 얻고 부모를 잘 모시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로부터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로부터 하늘의 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확장 구조가 되는 거죠. 밑에서부터 상, 중심에서 좀 외부로, 주위로. 사친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인정을 지인 지천 이 관계도 될 수 있을까요? 불가이 불지천 지인 하고 생각하면 지금 설명하신 게 좀 와닿는데요. 와닿습니까? 네, 약간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고. 이렇게 간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어쨌든 방향이 반대로 가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인데.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방향이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저는 이제 한문을 보고서 어떻게 해석해야지 이게 아니고 이게 흐름을 보면 지금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오거든요. 예. 혹시나 이걸 한문을 해석하는 방향이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게 더 우선시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해져 있는 규칙은 있지만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게 선훈지 알 수 없습니다. 양쪽 다 그러니까 문맥 자체에서 좀 더 합리적이면 뭐 그쪽으로 가는 게 맞죠. 어차피 이 구절을 정확하게 우리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구절을.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번역본을 보면 웬만큼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 구절을 번역해 놓은 여러 구절을 보는데도 자꾸 이렇게 막혀요. 이게 말로 옮겨는 나왔는데 도저히 그게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첫 구절을 며칠을 좀 붙잡고 있는데도 계속 그렇습니다. 오늘 군자가 불수신을 해야만 한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부터 출발한 게 출발점을 그렇게 해석하는 출발점을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들이 하늘의 명을 받는 군자의 덕이라고 하면 결국 군자는 수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 수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신한다는 걸 생각하다 보니 부모를 잘 모셔야 되는 거고 부모를 잘 모신다는 거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잘 안다는 거고 다른 사람을 잘 안다는 건 결국 하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까? 제가 그게 자연스럽게 잘 연결이 안 됩니다. 너무 단순한. 아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앞에 인자, 인야 그 문장에서 예. 맨 끝이 결국은
뭐 조년도 있고 친친 또 조년지 등도 나오는데 친친지세 조년지 등 예. 그 다음 문장이 제하위 불의포상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때 그 다음 문장에 따라서 군자는 이렇게 들어가는 이 군자는 예. 상으로서의 군자냐 또는 이게 상 이렇게 계층이 쭉 있을 텐데 이제 그 현에 따라서 현의 정도에 따라서 계층이 쭉 있을 텐데 이때의 군자란 맨 윗사람으로서의 상뿐만이 아니라 각 계층에 있는 담당자 군자들이 쭉 있을 텐데 그 고 이하의 그 군자는 이제 맨 위에 있는 그 왕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각 계층에 있는 군자들이니까 따라서 군자는 이제 수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윗문장하고 아래 문장에서 이 군자의 의미가 저는 조금 이렇게 분명해지면 위아래 연결이 좀 자연스러워질 것 같은데 이 군자는 딱 한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냥 우리 중용에서 이야기하는 군자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던 그 소인 군자의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형이 군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기 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에서 위로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군자, 그러니까 뭐 예법상 조금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항상 자기 위에 누군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수신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수신의 방법이 이제 그 순서대로 사친, 뭐 지인, 지천, 뭐 이 순서대로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 그러니까 약간 확장하는 방식으로 사친, 사인, 지인, 지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신선생님 해석하고 조금 맞지 않나요? 약간 말이 그럴듯하게 되는 것 같았는데 제가 말을 하면서 아니요. 그럴 때 바뀌었어요. 취지가 좀 이해가 돼요. 한번 번역을 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는 쪽으로 분명히 좀 한번 해 주시면. 느낌을 이해했나? 달러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게 충분히 물어져야 이 인자이냐 친친위대 의자 의야 조년위대 여기까지는 요 구절까지는 큰 무리가 없죠.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 중에 뭐 생각해야 될 건 어차피 효라고 하는 거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효라고 하는 거로 표현을 해야 되나? 친이니까 인과 연결된 효, 그 다음에 의와 연결된 그 신하 대접, 그죠? 신하들에 대한 대접이 결국은 그 존현이니까, 그죠? 존현이라고 하는 거. 요 운영의 원칙이 요 두 개라는 겁니다. 친족.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선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제대로 된 사람을 선발하는 원칙이 두 가지입니다. 친족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친족이라고 하는 그게 하나고요. 하나의 원칙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게 또 하나의 원칙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이 뒤에가 쏙 이렇게 부드럽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사친에서 지인으로 넘어가는 거는, 사친은 친족과의 관계 내에서 이거죠. 그죠? 그 다음 지인이라고 하는 거는 친족을 벗어난 사람들에 대한 파악이죠. 확장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틀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뭔가 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군자 불가의 불수지랄기 그 군자는 아까 우리 승희 형님 말씀한 대로 하위에 있는
군자로 보면 해석이 조금 더 부드럽지 않나요? 하위든 아니면 상위든 어느 쪽에도 군자는 다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예. 그 이때 군자는 하위에 있는 사람들을 좀 말하는 게 예, 뭐, 예. 더 자연스럽게 이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윗사람들한테서 신임을 얻어야 되는 그런 군자의 입장. 충분히 가능하죠. 예.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수신해야 되고. 예, 예. 거기까지는 다 동의를 하거나 거기까지는 납득이 될 겁니다, 아마. 저도 거기 문제 없습니다. 그 뭐 자기 친족 내에서는 어버이를 섬길 줄 아는 효심이 깊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또 같은 계층에 있는 인들에게서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인정도 받아야 되고, 또 그 사람도 잘 알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또 천명도 알아야 되는. 그거는 이제 확장이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한 확장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범위로서 이렇게 자기가 어떤 행동한다든지, 또 사람들과 관계 맺는다든지, 또 어떤 그 깨달음을 얻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거 아닐까요? 단순한 확장의 개념이나 여기보다는 당연히 전체로 다 알아야 될 전체 범위를 말해주는 것 같은데. 수신을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러다 보면 사친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렇게 가죠.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이상은 저도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일관되게 어떻게 사고 과정이 발달을 한다 이런 의미고,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계도 있고 저런 관계도 있고.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거로 발전하고, 저거 생각해 보니까 또 발전하고, 또 확장해 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좀 제가 동의가 안 됩니다. 청국장이 더 친, 인, 천은 이 용어들은 분명히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범위의 예. 그러니까 넓다는 의미이지 개념이 어떤 확장된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개념이 확장되는 거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러니까 어떤 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시각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또 이 관점 저 관점 이런 것들 볼 때 이 수신한 관점 볼 때는 사친을 생각하게 되고 또 친의 관점에서 또 볼 때는 또 뭐 지인을 또 생각해야 되는 거고 보게 되는 거고. 그럼 이게 기본적으로 각각의 측면들 여러 측면들을 한번 두루두루 봐보자는. 뭐 그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육아나 보통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출발점은 아버지와 나로 이루어진 집에서부터 출발하고요. 요게 이제 확장되면 이웃에 있는 사람까지 확장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장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람 아닌 무례까지 확장이 되는 거고, 제일 크게 확장되면 천지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틀을 여기서도 용어 자체가 그런 그거라서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틀에 제시해봤어요. 예. 이런 것도 가능하죠. 아니요. 가능할 것 같긴 한. 아니요. 뭐 이렇게 단호하게 봤어요. 일단 아까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그 선생님 아까 말씀하실 때 제대로 된 사람을 선발하는 건데 그게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친족 중에 능력이 있는 자. 예. 근데 이제 이 당시의 세계관이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그 서열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지배계층 중에서 능력 있는 자를 선발해야 된다, 그런 세계관 사상이 들어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겠죠. 그런 거는 기본적인 틀로. 예. 평민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은 그- 사나. 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기본적인 바탕에 깔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늘 예. 그건 아니고. 예. 뭐 사례로 보면 공사장에서도 발탁하기도 하고요. 공사장에 노가다하고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발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소 키우는 사람을 재상으로 발탁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공자 시기 이전에도. 근데 기본적인 이 사람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가 아닌 쪽은 그런 것들이 훨씬 활성화되어 있는데, 유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이 틀이 워낙 강합니다. 요, 친,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이렇게 확장되는 거. 약간 그런 세계관 입장에서 보니까 군자가 예. 저희가 또 해석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군자와 소인으로 나눠보면 결국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제사 주도하는 사람과 천명을 받은 또 그 주변에 거를 준비하는 일반 행정직 사람들이나 백성 이렇게 단계로 나눠보면 여기에서 군자는 그런 세계관 안에서는 백성을 지배하는 그 지배 계층 내에서의 후보들, 그렇죠. 소외될 후보들이라고 예.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아니,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군자의 의미가 그런 건데, 그 의미는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 중용이나 이 시기에 오면,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이상적인 자기들이 야,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만약 그 만들어진 것들이 투영된 게 중용에서 하는 군자. 지배계층의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지는 세계관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확장한다는 게 좀 심플하게 이해가 되는데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나눠 있는 세계관에서는 군자는 최소한 그 계층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그렇죠. 네, 그거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군자의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여기 선생님이 좀 생각하는 것과 저희들이 쉽게 이해하는 방법들이 두 가지가 다 고려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상적인 인간형이라고만 보는 네, 거하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배계층의 군자들이라고 하면 천명을 받아서 지배하는 쪽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맨 위에 뭐 지천, 지인, 사친, 수신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해 주신 게 방법이 맞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조금 더 확장된 세계관에서 각각의 계층에서 군자로서 도를 행하는 후보자들이라고 하면 내가 밑에서 내 수신하고 사친하는 것부터 잘 해야 윗사람으로부터 내가 신임을 얻는 거다. 그렇게 또 해석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충분히 양쪽 다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시대의 세계관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입장이 아니라. 군자. 이걸 공자의 손자가 만약에 지었다 그러면 정국 시기로 넘어가는 거주일 테니까. 그때만 해도 벌써 식객들을 통해 가지고 제후들이 인재를 영입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왕족이 그 이전에 공자 시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네. 거의 그거는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 인재라고 하는 계층이 사라고 하는 집단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근데 이 사 집단들이 그냥 평민들은 아니잖아요. 그때까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사기의 한신 열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한신이 아주 힘든 시기에 밥을 빌어먹고 이렇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빨래하는 아주머니한테 밥을 이렇게 얻어먹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아줌마가 한신 보고 뭐라 그러냐면 왕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왕손. 군자, 군의 아들, 왕의 손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자라고 하는 표현이 기본적으로 로얄 패밀리 핏줄을 아무리 영락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요즘 생각하는 일반인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뭐 군자라고 쓸 수는 없죠. 그런 용어로 이해가 될 정상정황의 예. 유해였잖아요. 유현다. 유비가 그래서 정상정황의 자손이 한 이유만으로 평생 대우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나중에 포안이 될 때도 그 왕족의 후대라는 것 때문에 예.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 사라는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냐면 한 3대쯤 위에는 제후고 뭐 이런 사람들의 그 후손들입니다. 대부분 다. 거고 물론 뭐 거기서 밑에서부터 올라온 사람 하나도 없냐 그건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계층을 형성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 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저번 시간에 그거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대부고 아들이 4일 때 예. 그거 나오대요. 그런 식으로. 아이고, 씨, 한 구절 가지고 너무, 제가 정리가 쌈박하게 되면 좋을 텐데, 아무리 찾고, 예, 그걸 해도, 사실은 많이 이 구절 보면서 힘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절 넘어가겠습니다. 강 부장님 두 번째 거 아니시죠? 힌지로 보겠다. 네네. 다시 이거 천하지 달도 오. 찾았어요? 어딘지? 여기 어디 있어? 여기도 제가 합니까? 네. 자, 저희 다 할 수 있는데요. 예. 네.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했어요. 여기는 그렇게 뭐 중간에 부딪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천하지 달도 소위 행지자 3. 여기 달도라는 용어는 몇 번 나왔었죠. 그죠? 달, 누구에게나 통하다. 어떤 사람, 어떤 지역, 어떤 곳에서든지 통용되다라고 하는 막힘없다는 의미가 달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도가 5이다. 소위 행지자 3. 근데 그 소위 행지니까, 그죠? 이 지자는 달도겠죠, 도겠죠, 그죠? 그 5가지 도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3가지다. 이 3가지는 지인용입니다. 그 다음에 군신야, 부자야, 부부야, 곤제야, 붕우지교야, 오자, 천하지, 달도야. 앞에 이제 달도에 대한 거 이야기를 하고 그 5가지를 나열한 겁니다. 군주가 군주 역할을 하고 신하가 신하 역할을 하는 게 군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자, 부부, 곤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붕우지교도 마찬가지겠죠? 벗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것. 그죠? 그 도니까 기본적으로 행과 연관되는 거죠. 도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군주가 군주의 역할을 행해 나가는 것, 그 군주의 길을 밟아 나가는 것, 그게 도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인용 삼자, 천하지, 달덕이야. 덕인데 또 달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어디에나 통용되는 행위를 통한 영향력 정도입니다. 그죠? 덕. 소위 행지자 일야. 이 일자는 뭐 해석을 여러 그걸로 하는데 일반적인 그게 가장 적절한 그게 성입니다. 뒤에 나온 성. 뭐 언행의 일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명령과 그 명령의 준수, 명령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게 일치하는 게 성입니다. 여기는 뭐 그렇게 명확하게 뭐 그 도와 덕의 관계, 그걸 연결 짓고 있습니다. 앞에 지인용 그 나왔던 구절들 중용과 관련돼서 중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가 지인용이었죠.
그것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생이지지, 혹학이지지, 혹곤이지지, 급기지지이랴. 여기 이제 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누군가는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누군가는 배우고 나서야 알고, 누군가는 힘들여 노력하고 나서야 안다. 곤이지지. 그런데 급기지, 알게 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뭐 이렇게 알든 저렇게 알든 알매 이런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 다음에 혹 아니 행지, 혹 리 행지, 혹 면강이 행지, 급기 성공이랴. 누군가는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애를 쓰지 않아도 그 상태가 이상적인 상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냥 편안히 행하고, 누군가는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행하고, 누군가는 명강은 억지로 노력하는 겁니다. 억지로 노력해서 행한다. 그런데 급기 성공, 그 일을 완수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여기는 뭐 두 구절이 지와 행에 대한 언급입니다. 크게 뭐 여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왈, 그 두 구절에 대한 이제 뭐 총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공자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호학, 근호지, 역행, 근호인, 지치, 근호용, 지사삼자적, 지소위, 수신, 수신으로 연결됩니다. 그 호학,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지, 알의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것에 가깝고, 역행, 힘써서 행하는 것은 인에 가깝다. 그 다음에 부끄러운 것을 아는 것은 용기에 가깝다. 그러니까 지인용 이 세 가지, 이 세 개를 안다면, 그죠? 아는 사람이라면, 뭐, 안다면 어느 쪽이든 가능합니다. 지소위수신, 자기 몸을 정비하게 되는 것을 안다. 또는 자기 몸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양쪽 다 가능합니다. 지소위수신적, 지소위치인, 지소위치인적, 지소위치천하국가의, 이것도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죠? 수신하는 방법을 안다면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알게 되고,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천하와 국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을 알게 된다. 수신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결국은 수신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서 그 힘을 받느냐 하면 지인용이라고 하는 세계 삼덕, 그 달덕이라고 하는 세계, 그것에서부터 출발해서 수신에 도달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별로 용어들 자체에 대해서 충돌이나 뭐 문장이 넘어가는데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부끄러움을 아는 게 용에 가까운지 잘 모르겠어요.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하면 안 되는 걸 구분하는 게 이 사람들은 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행동을 해야 되고요. 하면 안 될 것에 대해서는 행동하면 안 되죠. 그것을 아는 게 용입니다. 부끄러움을 안다 그러니까 예. 지에 가까울 것 같은데. 아는 것이라는 용어를 뭐 지는 어느 쪽에도 용에도 뭐 연결되는 개념이고 인에도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부끄럽다라고 어떤 행위를 하면 부끄러움이라, 이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라고 하는 걸 알아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은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그것도, 예. 있는데요. 여기 이익에 따라 행하는 것도 그 성공은 같다 그랬는데 예. 여기서의 이익이라는 게 요즘에 저희가 얘기하는 야 걔는 너무 자기 이익에 뭐 쫓아서 행동해 뭐 이런 이익과 같은 걸까요? 그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여기서는. 그런 거를 사실 좋게는 안 보잖아요 저희가. 예. 우리가 보통 이익이라고 할 때 나중에 이제 성리학 거기에 가면 이 앞에 인자 앞에 항상 사를 붙입니다. 개인적 이익. 그 사의 반대말은 공이죠. 공적인 이익 이렇게 되는데 이 리를 쓸 때에는 항상 요 용어를 갖다 붙이게 되거든요. 개인적 이익이라고 하는 게 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요걸 해치는 겁니다. 그 공통된 이익을 저버리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는 부정이 되는 거죠. 추구해서는 안 되는 그건데. 근데 이 자체만을 놓고 보면 이게 뭐 예, 꼭 부정되어야 될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럼 이게 만약에 살이라고 하면은 이게 안 맞는 거죠? 그거는 좀 그러니까 이 배제돼야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리로 봤다면. 그럴까요? 이게 행제하는 게 결국 발도와 또 결국은 지인용 세계를 행하는 건데 어쨌든 목적이 뭐 어떻든 의도가 어떻든 결과적으로 지인용을 행한다라면 그 자체가 동일한 거 아니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인용이라고 하는 게 사라고 지금 그 행하는 게 있어서 할지라도 결론만 갖다라면 사적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예. 지인용, 근데 지인용이 안 되잖아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서는. 그러니까 그 결과가 같다라면 사적 이익이 결국 공적 이익과 동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제가 말하는 거는 자기 의도예요. 의도. 의도가 어떻든 그냥 이거 빼고 이로 보는 게 훨씬 더 부드럽지 않습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이익의 추구가 부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더 그 사적 이익도 불문한다. 그것도 들어간다. 예, 결과를 강조하는 이것 자체가 저자의 본질 같아서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이런까지도 뭐 결과만 좋다면 어떤 면에서는 다 용인해 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편안한 사람과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과 힘써서 실행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그렇죠. 문자에 행하는 실행 덕목 같은 걸 얘기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심지어 거부감 없이 그 편안하게 그냥 하는 사람, 그리고 명강 억지로 그냥 애써서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목적, 자기 이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 그랬든 어쨌든 지인용을 행한다면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익,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포함하자는 이야기죠. 네, 근데 결국은 공적인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이라도. 나오는 건 아니고요. 지인용이란 결과는 결국은 공적 이익과 부합되겠지만 예. 공적 이익이라는 거 목적하지 않고 사소한 이익을 취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공리와 그 일치된다. 합치된다면. 그렇다면 이걸 그냥 뭐 중립적인 그걸로 이렇게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거와 공리와 배치되지 않는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목적은 의도는 사익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익 그 참 애매한 개념입니다.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게 굳이 이 사람들처럼 강하게 이야기하는 공적인 이익을 해치는 이 사리로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익 추구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뭐, 그죠? 아니면 뭐, 공적인 이익이 아닌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자기 집안의 어떤 이익,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것도 배제될 대상은 아닌 거니까, 그죠? 네, 이건 사실 그 의미가 공적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렇게
그쵸. 좀 다른 의미 뭐랄까 이게 사상을 이익을 취한다 그런 마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되게 실용주의적인 네. 발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찌되었건 이게 된다고 행하는 게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 행하기만 한다면 네. 그렇게 보자는 거죠. 지인용이라는 게 어, 이렇게 어.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될 거라고 이게 더 유리할 거라고 판단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약간 그러니까 교훈을 주고 지침을 하는 대상이 약간 지배계층의 군자, 그러니까 좀 상위 레벨에서 조금 더 밑에 범용적으로 백성들한테 주는 약간 지침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그럴 수도 그렇기 있겠습니다. 때문에 네, 소인들이 갖는 그런 작은 이익에 대한 것조차도 내가 그걸 실행하는 것은 곧 성공이다. 거기에 그걸 실행을 해라 이런 식의.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요 두 개만 놓고 보면 이 안이란 용어는 이 사람이 어떤 그 행동을 할 때 그게 자기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편안하다라고 하는 게 그게 자기 길, 자기는 그 길을 걷는 게 자기 길이라고 생각할 때는 다른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상태가 안입니다. 안, 편안히 그걸 뭐 행한다라고 하는 게 리는 그것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일단 목적을 갖고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죠?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게 목적을 갖고 그것을 행한다면 명강이라고 하는 거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진짜. 어떤 외압에 의해서든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게 명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안하고 요 글자는 좀 이건 자기 길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고 이건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인지지 이게 여기 주령에 처음 나온 겁니까? 논어에도 나오죠. 예. 아, 우리 맨날 생인지지자, 네. 박이지지자 이렇게 놀리죠. 논어에 나옵니다. 자전 같은 데도 나오는지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그런 지지자지만 또 선생님같이 생인지지자가 계시니까. 이야, 이렇게 뭐 명강행자. 대부분은 명강이 행지 아닙니까? 이행지가 더 많을 수도 있죠. 이행지가 더 많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 특히 우리 뭐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겸손한 사람들의 제 경험상 실제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과 겸손이란 마음보다는 겸손하게 보이는 것이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존 전략으로. 이건 어떻습니까? 역행하고 인이 연결되는 거는. 그러니까 인이 참, 이것도 참, 갖고 있는 글자의 의미가 워낙 넓어가지고, 어떻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구성원 간의 공동의 연대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인이. 그죠? 근데 이런, 또는 앞에서 봤듯이, 친친에서부터 확장된,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장시켜서 남에게까지 확장시키고 심하면 물에까지 확장시키는 그게 또 인이거든요. 그런 게 또 여기서는 역행이라고 하는 힘써서 행하는 것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어서 이 인이라는 용어와 그걸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호학이 지로 연결되는 거는 그렇게 썩 이상한 거 이런 거 없죠. 뭐 이질적인 요소가 없는데 역행을 인으로 연결시키고 지치를 용으로 연결하는 건 다른 구절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역행을 인으로 연결시키는 거는 또 조금 생각해야 될 여지가 사실은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그런 거하고 연결시키면 인으로도 가능하겠네요. 내가 공무원이 돼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그죠? 국민의 충복이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고, 그들에게 복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인으로 연결시키는 게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네. 접니다. 예. 범위 천하국가 유구경 예. 왈 수시냐 조녀냐 친치냐 경대시냐 채군시냐 자삼이냐 뇌백공이냐 유원이냐 회제부야. 예. 무릇 천하국가를 위해서 행하는 데는 예. 9가지 법도가 있다. 예. 이르러 수신과 현명 능력 있는 자를 존중해 주는 높이는 거, 예. 친족을 가까이 하는 것, 예. 대신을 공경하는 것, 예. 그 무릇 신하들을 예. 자기 몸과 같이 여기는 것, 예. 서민을 자기 자식과 같이 여기는 것, 예. 여러 백공들을 예. 보게 하는 것, 예. 멀리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회유해서 자기 품에 회유하는 것, 예. 제후들을 품어주는 것이다. 예. 수신즉 도립, 존현즉 도립, 친친즉 제부, 곤제 부원, 경대신즉 부현, 채군신즉 사지보, 사지 외중 자서민즉 백성권, 권. 내백공즉 제용족, 예. 유원인즉 사방귀지, 예. 회제후즉 천하외지. 예. 수신을 하게 되면 도가 바로 서게 되고 능력 있는 자를 높여주면 도가 바로 선다. 이게 뭔가가 잘못됐나? 수신이야. 수신. 수신적 도립, 존현적 부록. 그리고 돌이도록. 글자가 중복이 됐습니다. 현명한 능력 있는 자를 높여주면 미혹함이 없고 예. 친족을 친하게 가까이 두면 여러 부들이니까 뭐 아버지가 많아서 헷갈리죠. 아버지가 많으니까 뭔가 친척 아버지 형제들과 형제들과 내 형제들이 문제, 그러니까 뭐 위아래 형제들이 서로 원망이 없다. 아버지가 많으면 곤란하죠. 대신들을 공경하면 어지러움이 없다. 무릇 신하들을 자기 몸과 같이 여기면 그 신하들이 예를 보답하는 것이 그냥 예를 보답하는 것이 좋다. 서민들을 자식과 같이 여기는 건 백성들이 열심히 일한다. 열심히 일하게 한다. 근이 아니고 권이네. 권. 열심히 일한다. 백공을 오게 하면 재용이 풍족해지고 먼 변방의 사람들을 회유하면 사방에서 귀의한다. 제후를 품어주면 천하가 그를 두려워한다. 제가 글자를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틀리고 이런 것들이 좀 있네요. 여기는 정말로 국가 통치의 원칙들 그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범위 천하국가 유구경, 위 천하국가 위정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이 위자는 대동사니까 그죠? 천하국가를 이끌다 이 정도로 위자를 번역하면 될까요? 그죠? 구경이라고 할 때 경자는 기준입니다.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든 따라야 될 기준입니다. 경.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글자도 중용이라는 용어하고 연결됩니다. 사실 중심을 잡아야 되고 언제나 유지가 돼야 되는 거라고 그랬죠. 일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일상에서 지켜지는 어떤 것, 그리고 그거에 지속이 되어야 되는 어떤 것, 이런 거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지켜야 되는 규칙, 기준, 이런 거니까 이거야말로 중용 용자랑 가까울라나요? 9개가 있는데 수신, 존현, 친친, 경대신. 이 경자는 원래 경자는 두려워하다인데 여기는 뭐 공경하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존중하다. 그 다음에 채군신. 이걸 뭐 조금 전에 번역하듯이 여러 신하들이 자기 몸처럼 생각한다 정도로 번역하면 적절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 직역을 하면 신하들을 우리 저번 시간에 채물이라고 하는 용어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물을 몸체로 삼는다. 귀신은 자기 몸이 없으니까 여기에도 들어가서 이게 귀신의 몸이 되기도 하고 적어도 귀신의 몸이 되기도 하죠. 사람한테 들어가니까 요 물 대신에 군신을 집어넣으면,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임금이 갖고 있는 생각을 집행해주는 몸들이 신하들이라는 거죠. 그 의미도 있습니다. 신하들을 잘 대해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 신하들을 자기 몸처럼 아낀다, 이렇게 번역해도 가능하고요. 원래 채물이라고 하는 채를 동사로 써가지고 신하들을 마치 자기 몸처럼 부린다. 자기 몸처럼 해서 자기의 일을 진행시키는 몸체가 되게 만든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서민, 일반 민들을 자식처럼 대하다. 내 백공 할 때 백자는 모든이라는 의미입니다. 100가지라는 의미보다. 그죠? 한문에서 100하고 10은 절대적으로 큰 수니까, 그죠? 모든, 만도 마찬가지고요. 만물 이러면 만가지 물이라고 보다 모든 대상들 이런 의미잖아요. 백공하면 모든 수공업자 또는 기농공 이런 사람들이 백공입니다. 그리고 백성도 있잖아요. 그죠? 100가지 성이 아니고 모든 성들. 100 말은 있는데 왜 천으로 모든을 나타내는 거예요? 천은 잘 안 씁니다. 희한하다. 그것도 좀 어떤 관념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10은 그런 의미에서 쓰고 심지어 1도 그런 의미에서 씁니다. 1도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만도 그렇고, 예, 진짜 천원. 왜요? 천부당만이다. 천부당. 오늘 처음 시간에 이걸 여셨는데요. 천부당, 만부당 하십니다. 생인 지지자. 천부당, 만부당. 최고수가 나오면 모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는 부드럽게 만든다니까, 그죠? 까칠까칠하고 대들지 않게 만드는 게 유입니다. 원인은 우리 중국 전통 그거에서는 여기 중심에 있으면 바깥으로 멀어질수록 통제력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천자를 중심으로 한 기지역, 그 다음에 이거 한 5개쯤 나눕니다. 무슨 복 해서 이렇게 점점 통치의 힘이 약해지는 지역이 있는데, 멀어질수록 이제 여기서 이탈하는 힘들이 강한데, 아주 먼 쪽에 있는 사람까지 오게 하는 거니까.
그다음 회제후라고 하는 거는 제후들을 마음속에 품는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번역하기도 하고요. 제후들이 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갖게 하다라고. 그러니까 이 회의 주체를 제후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천자의 존재감을 제후들이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게 하는 것. 그 이제 이 9가지에 대한 그렇게 이제 구경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놓고 이 9가지가 진행이 되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밑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수신적 도립. 여기서 도는 여기 길이겠죠, 길, 그죠? 수신이 되면 국가가 어떤 형태로 걸어가야 될지의, 아니면 자기가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그 뭐 행동해야 될지의 그 길이 세워지는 거죠. 그 다음 존현적 뭐 불혹. 그러니까 뭐 능력 있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리면, 그죠? 그 나는 왜 안 올려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없어집니다. 혹은 뭡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의 의미는 C와 B,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옳다고도 하고 틀렸다라고도 하는 게 혹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없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한 대 주먹으로 때린 거,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 판결을 내릴 때 뭐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행위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죠. 그런 상태가 혹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 될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린다면 그런 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친적 제부곤불원. 뭐 친족들, 이 친친일 때는 뭐 친자를 아버지라고 번역해도 되겠죠. 아니면 친족들을 그 친족에 맞는 형태로 가까이 한다면,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해야 될 걸 하고 삼촌은 삼촌에게 해야 될 걸 하고, 그렇게 한다면 이라고 하는 게 친친입니다. 그러면 제부, 여러 아버지들, 삼촌들, 아버지 형제들이 제부들이죠. 그 각각의 대우에 맞게 해주니까 원망하는 게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내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형한테는 형 대우하고 동생한테는 동생 대우를 하면 원망하는 게 없다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되고요. 경대신적 불현. 대신을 공경하면 현은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뭐 이 경자는 공경한다니까 대신들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을 잘 듣고 반영을 한다면 자기 눈이 흐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채군신즉 사지보례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들이 예에 보답하는 것이 중해진다. 가볍지 않게 된다. 중자를 뭐 가볍지 않다 정도로 번역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신하들을 자기 몸처럼 움직인다면 팔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팔 역할을 하게 하고, 다리 역할을 맡은 사람은 다리 역할을 하게 하고, 머리 역할을 맡은 사람은 머리 역할을 하게 한다면 그들이 내가 베푸는 뭐 월급에 대해서, 이 연봉 주는 것도 예잖아요. 얘가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얘는 수야 이렇게 돼요. 숫자. 그러니까 재상인 사람에게 연봉을 2억 주고,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직급 사람에게 연봉을 1억 주고 하는 것들이 예죠. 그
오래 예에 보답하는 것이 가볍지 않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준 만큼 한다는 이야기. 그죠? 예에 맞추어서 연봉을 준 것만큼 그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 구절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들을, 이건 뭐 서는, 이 당시에 서는 평민의 의미입니다. 그죠? 서자가 하나가 붙어가지고 평민들을, 요즘 표현대로 하면 백성들이겠죠. 백성들을 자식처럼 대한다면 모든 백성들이 열심히 일하게 된다. 이 권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 열심히 짓게 되고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 열심히 하게 되고, 그 정도의 의미겠죠. 공이 뒤에 나오니까 또, 레백공적 제용족. 그 모든 수공업자 또는 기농공들을 오게 하면, 자기의 영향권 안에 들게 한다면, 그들이 생산하는 거에서 제용이라고 하는 거, 재물과 용품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죠? 재화와 용품들이 충분해진다 정도. 유원인적 사방귀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유는 부드럽게 만든다면 사방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다. 복귀할 것. 귀부할 거다. 귀자는 귀부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복속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통치권 내로 흡수될 것이다. 회제후적 천하외지. 이렇게 외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제후들로 하여금 항상 자기 천자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게 만든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경외할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다. 외자는 함부로 대하지 않다가 외입니다.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다. 이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크게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말이 쉽지. 이 원인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 회제후하는 같은 건지 그 내용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해마다 쌀 500섬을 줘야 되는 위치에 있으면 그걸 주면 그 사람들도 거기에 맞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그걸 포함한다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따라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고용주들은 그 고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봉을 주잖아요. 그죠? 그럼 연봉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받은 거에 따라서 자기 일을 하죠. 이게 다른 특별한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좀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중용이라고 하는 그 원칙, 그게 이제 경이라는 글자와 연결되는 거고요. 그 안에 세목들도 일상적인 그런 것들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닌 겁니다. 수신, 조년, 친친, 경대부, 최군신, 자서민, 레백공, 이거를 계속 지속해서 하는 거는 쉽지 않지만 이게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못 하는 거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회제후 이런 것들도 천자라면 어떻게는 모르겠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대충 감이 잡히는데 유원이 회제후 같은 이런 일종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 같은 게 나와 있는지. 재밌는 그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 무왕이
그 천하를 이제 자기가 차지하고 나서 그 영역을 넓히려고 이민족들까지 이제 군대를 몰고 갑니다. 그래서 얘들이 항복 안 하니까 무력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거든요. 말립니다. 그러면 쟤들은 계속 달라들 거야. 그냥 베풀어라.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를 저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러면 복종이 올 것이다. 거기서 거칩니다. 그게 뭐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 이야기하는 유원인에 해당될 겁니다.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그들을 복속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산력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조공 오면 중국의 조공 문화가 사실은 이 유원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100만 원어치 선물을 갖고 가면 쟤들은 500만 원어치를 우리한테 줍니다. 그게 여기 말하는 뭐 예의 규칙에 따르면 유원인의 방법입니다. 찾아보면 원칙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네.